굉장히 좋다. 와. 안녕하세요. 김희영의 인생의 맛집입니다. 여기는요, 대한민국의 원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평창역인데요. 그곳에서도 이 길은 홍제천 산책길입니다. 저기 홍지문도 보이고 물소리도 정말 색다른데요. 개나리꽃도 살짝 피었어요. 서울에 이렇게 멋스러운 곳, 정말 가슴이 설레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쿠키 건강TV 가족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싱글 남녀의 만남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저는요, 이곳이 너무 좋긴 한데, 네. 왜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회사나 그런 쪽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여기가 직장이요? 예, 자연이 저의 직장입니다. 저희 회사 모든 가족들하고 네.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재택근무요? 네. 그럼 꿈에 그리는 근무체 아닌가요? 회사 안 가고 출근 안 하고 퇴근 안 하는 거. 그럼요. 행복하게 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재택근무는요? 사색을 하면서 네. 운동하면서 사색 하죠. 네. 예,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 할까? 어떻게 하면 결혼 성공률 높일까? 네. 사색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건강해야 남도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비밀. 예. 네. 훌라후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평소에? 훌라후프 한 1년 됐는데요. 네. 하루에 한 3,000개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 1,000개씩. 제가 알기로는 1,000개로 알고 있는데 네. 아침, 점심, 저녁 3,000개요? 네네. 시간은 얼마큼 걸리세요? 보통 한 15분에서 전체 한 40분 정도 그럼 소요됩니다. 빨리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몸이 돌면서 사색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3,000개, 1,000개도 아니고 3,000개입니다. 저희가 그걸 검증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사실 뭐든지요, 인증샷도 있듯이 네.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 그럼요. 근데 3,000개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훌라후프를 돌려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감히 도전을 해서 같이 시합을 해보죠.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저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네, 어디까지 하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도 될까요? 근데 왜 이 깔판은 갖고? 지압하면서 하면 건강에 더 좋아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제 훌라후프가 되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할래요. 네. 네, 그럼 준비하시고 올라가세요. 예, 네. 예. 자, 해볼까요? 예, 예. 될지 모르겠네요. 저 큐 주세요. 네. 하나, 열하나, 해야지. 열셋. 회전하면서도 해야 돼. 네. 진짜 잘하시네. 아니, 저는 이거 안 해봤어요. 거짓말이 제 아니라. 조수하시면 되겠네.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나 이겼어! 3,000번한테 이겼어! 제가 쿠키 건강TV에서 3,000번 한 사람을 이겼습니다. 가끔 1%의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이거 강사하셔도 되겠어요. 저 1%의 운이지만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밥은 제가 사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 가야 돼요? 날씨도 춥고하니까요. 네. 그 수육하고 네. 칼국수를 평창동에서 굉장히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운동하는 선수들 얘기 들으니까 단백질 고기 꼭 드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이충렬의 따뜻한 칼국수 좋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운동한 다음이라서 그런지 밥이
기다려지지만 그래도 또 우리 선우 대표님도 또 기다려져요. 정말 인생이 정말 길지만 그 중에서 더 긴 인생을 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누구의 삶인들 다 그렇죠. 아, 그래도요. 네, 그래도.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사람 보는 게 제 업인데 네. 이 코너하고 딱 맞으시네. 딱 맞아요. 아,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훌라후프도 저를 이기시고. 그 져주신 거 아니죠? 아, 저 실력이. 이겼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녀도 되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우 대표님이 3,000번의 실력이지만 제가 운 좋게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우 대표님의 어떻게 말하면 인생은 바로 이 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로 푸는 우리 대표님의 인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진 대표, 이때 얼굴이 벌써 언제죠? 한 15년 전이네요. 15년? 10년 전. 네, 정말 건강하셨는데 나름대로 건강법이 있으셨더라고요. 훌라프 3,000번. 아, 제가 이때부터 네. 좀 각성을 했어요. 네. 이전에 술을 좀 많이 마셨었는데 몸이 좀 많이 살이 쪘었어요. 아. 근데 어느 순간에 네. 저도 꿈이 있고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관리를 했는데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이겁니다. 운동하기 시작한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성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리오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리오카라는 거 알겠는지 뭐 영어로는 알긴 하지만 우리 손술의 그 의미죠? 네네, 이 리오카. 의미는 어떤 건가요? 제 집이 굉장히 가난했죠. 저한테는 가난한 게 축복이었죠. 부모님께 감사드리죠. 다시 항상 가난하지만 이 건강한 뭐 신체 물려주셨으니까 돈이 없었어요. 뭔가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리오카에다가 화장지를 실어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네. 저는 이 리오카로 그때는 굉장히 허드레했고 옛날에 사귀었던 몸으로. 여성이 있는데 예, 예. 진짜 사귀었던 여성이 있는데 리오카에 화장지를 끌고 가는데 그 여성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때 예. 그 여성은 제가 이거 하는 걸 몰랐어요. 아. 모자 푹 눌러쓰고 지나쳤던 아. 그 여성은 저를 알아보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이때 제가 인생의 자산을 만들어요. 20대 때 리오카 하면서 가장 허드레한 일이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한 30년 이상의 저의 삶의 그 어떤 기반이 돼요. 체력에. 저 예. 벌써 한 30년 전 일인데 예. 우리 이렇게 술에 끌고선 휴지 가뜩이 넣으면 휴지 사세요 이러면서 다녔나요? 아, 무지하게 제 목소리가 커진 게 그때 진짜로 그렇게 하고 다니신 거예요? 화장지 사세요 하면서 예. 값싸고 질 좋은 화장지 사세요 하면서 아, 혼자서 홍보도 하시면서 예, 그때 아. 지금 신설동 부근 그다음에 불광동 부근에 아니면 그 자양동 부근에 아마 그때 저를 기억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거 네. 25하고 1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25살에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처음 했어요, 한국에. 그러면 리오카 20대 때 하면 5년 있다가 벌써 예. 결혼정보회사를 그러니까 리오카를 시작한 하면서 거예요? 저한테 단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 중간에 이제 그 사업을 하나 했는데 독서회라고 책을 빌려주는 네. 일을 처음 했죠. 한국에서 책을 빌려주는 사업을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회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네. 남자, 여자 회원들이. 네. 그때 미래 한국은 이 남녀 만나는 이 사업이 잘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계열사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전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 정말 10,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1이라는 숫자가 10,000원. 예, 그래 10,000원을 가지고 제가 검정고시를 했을 때 김동일 선생님이라고 인생의 은인이시죠. 네. 그 학원을 운영하세요. 가서 좀 실패했다. 근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학원 강의실을 하나 빌려주세요. 네. 그 강의실에 이제 고물상 가서 네, 5,000원짜리 책상 2개를 사가지고 딱 시작한 게 결혼정보회사. 5,000원짜리 2개, 그래서 10,000원 갖고. 예. 오늘날 결혼정보회사들 무지하게 광고들 많이 하는데 그 시작이 1991년도에 그때 이제 한 청년이 10,000원으로 5,000원짜리 책상 2개를 사서 한 강의실에서 시작한 그 효시였다는 그러면은 걸. 그 효시인데 첫 예. 번째 커플은 어떤 커플이었나요? 첫 번째 커플은 안 됐고 만남을 주선한 네, 커플은 안 네.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다 결혼했어요. 아. 첫 번째 커플은 그 동대문 그러니까 내에서 그 어떤 포목점을 하는 분의 따님이었고 네.
남자는 어떤 이제 일종의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종로 사가에 어떤 성당이 있어요. 네, 거기서 있죠. 했고 알죠. 그분 나중에 세월 지나서 네. 그 남성이 꿀을 보내줬는데 예. 아이들. 그래서 첫 꿀같이 사셨나 그때는 봐요. 꿀맛 그때는 나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네. 주선했죠. 네.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근데 그 커플들이 좀 다 잘 됐어요. 근데 우리가 네. 이 결혼 커플 맺어주는 걸 이렇게 중매쟁이 네. 예전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중매는 잘 쓰면 술이 석잔이고 못 쓰면 뺨이 석대라고 참 신중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그렇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커플들이 정말 잘 살겠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어떤 마음의 어떤 책임감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잠을 못 자. 꿈에서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책감이요? 왜요? 젊은 날에 이제 벌써 28년째 이 일을 하는데 네. 그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은 자녀의 결혼에 모든 걸 거세요. 그 진지한 얼굴들. 네. 근데 이제 잘 됐으면 좋은데 정말 염원을 안고 어떤 분 미국에서도 오세요. 저를 만나려고. 안 된 거예요. 그때 그 미안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업 초창기에는 결혼을 많이 성공시켰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저를 지배했는데 네. 지금은 더 많은 커플들의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그 어떤 죄책감, 죄송함이 제 가슴을 지배하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빚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되는데요. 네, 소판돈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30년 동안 정말 3만 명의 네. 커플을 이어줬는데 소판돈 이건 어떤 돈일까요? 저는 지금 부모님께, 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 그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네,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떤 결혼할 때도 전부 제가 벌어서 했어야 됐죠. 근데 아까 제가 사업의 실패, 네네. 독서회 사업을 할 때 네.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께 내려갔죠. 근데 그 구두쇠 아버지께서 그때 소가 10마리가 있었다면 8마리를 파셔가지고 네. 그 저한테 사업 자금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셨냐면 팬티에다가 네. 그 바느질 해가지고 안 나가고 한번 이제 지갑을 예. 만들었어요. 거기다 그 수표를 넣어가지고 서울 가게 했어요. 예, 그 구두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제 그 못 믿어온 아들이 이제 뭔가 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용돈을 한 번도 안 주시다가 나중에 본인의 전 재산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독서회 사업이 실패를 했죠, 결과적으로. 그래도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겠지만 아마 제가 몇 개월 동안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용돈을 계속 드렸어요. 소판돈은 그러면 갚으셨나요? 용돈으로. 용돈으로요? 나중에 부모님께서 제가 드린 용돈을 그 적금을 드셨다고요. 네. 그걸 딱 보니까 소판 돈의 한 2배 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엄하시고 참 무서우신 분이었는데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신 거죠. 뭐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이 소판돈의 의미가 저기 그리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네. 영원히 제가 네. 그 열심히 살아갈 동력을 만들죠. 예. 다시는 아버지께 실패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네. 또 제 자녀들이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어떤 각성의 계기가 돼요. 오늘 제가 운동을 하는 것도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도 항상 이 과정인 네, 거죠. 네. 아버지의 그 소판돈, 그 팬티에 그 수표에 그걸 바느질해가지고 지갑에 줄 수 있는데 옛날 어른들은 꼭 네, 그러셨어요. 그걸 다 해가지고 꼬매가지고. 속에다가 꼭 집어넣으시고 근데 거기다. 그렇게 해도 안 잊어먹어요. 예. 주머니에 너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네. 또 아버님이 정말 귀하게 잘 보내주셨는데 네. 다시 그래도 용돈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다니까 그래도 영원히 다행이네요. 죄송하죠. 영원히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때 그 아버지께 드렸던 실망, 또 아버지 그 후에도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런 정말 죄송함의 연속이죠. 네. 배고파요. 자, 우리 메뉴판 좀 볼까요? 네. 사장님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음식 다 나왔습니다. 아니 정말 수육도 그렇고 이 칼국수도 그렇고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전 이 도기도 너무 좋은데 뜨끈뜨끈하고 아유 손도 데펴질 좀 뜨거워요. 또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네. 실속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실 두 개 다 먹고 싶었는데 이게 먼저 맛봐야 되는데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어요. 네. 한번 비벼보시죠. 저는 열무국수 먹을 때 칼국수를 또 열무랑 이렇게 비비는 건 또 처음 봤거든요. 저기 제가 좀 드릴게요. 근데 잘 못 비비시는데요. 이건 이렇게 해서 비비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비빔국수는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먹을 걸 그랬나? 이 열무죠, 이게 열무. 네. 근데 이 집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치도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농장에서 직접 한다고 그래서 이 김치가 맛있다는데 저 김치 맛부터 볼게요. 농약도 하나도 안 쓰고요. 예. 그래서 이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배추가 질기대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좋네요. 맛있는데요? 칼국수가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만 맛 좀 보세요. 예, 자, 저 좀만 드릴게요. 맛볼 만큼만 주세요. 양도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이 사고를 드실 때 오늘은 저한테 양보하셨다고. 예. 여기가 제 인생 맛집이거든요. 왜 이 집이 인생 맛집이 되셨어요? 옛날에 선배 세대들은 70년대 포장마차 많이 이용하셨지만 네. 저희 세대부터는 이제 여기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이 수육 또는 보쌈 또는 만두 먹으면서 그게 그 스트레스 풀죠. 최고의 힐링, 예. 힐링되는 맛. 네. 네, 맛보겠습니다. 전 주셔서 먹었는데 아직 이거 입 안 돼서 이것도 하나 네네. 드셔보시죠. 네. 이거 하나, 이것도 먹고. 이거는 육삼 칼국수? 네. 육삼 칼국수는 근데 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비볐는데 차가우면서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맛있는데요. 저 이거 먹을 진짜 거, 뭔가 아시네요. 저 이거 음식에 먹을 걸 대해서. 그랬어요. 이거 맛있어가지고 저한테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 육삼 칼국수. 이거 드실래요 그러면? 이거 먹어봐야 돼. 신세계야. 비빔칼국수 맛있어요. 비빔국수하고 전혀 다른 맛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와. 저 일단 이 맛보기를 주셨으니까 맛보기는 다 먹어보고요. 근데 저 사골 칼국수 더 맛있습니다. 좀 잘 드셔보세요. 먹을게요. 우리가 그 육상 칼국수 먹었는데 네. 고기만 사실 못 느꼈어요. 네. 이 부추하고 먹기 전에 일단은 고기 약간 겨자놓은 간장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고기도 괜찮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냄새 없고 술술 넘어가. 부추에다. 하나씩 먹기 부추에다 좀 싸 먹어보세요. 멋있게 두 개 다 먹었는데 부추 이렇게. 사실 부추가 건강한다는데 그냥 들어가요. 제가 고기를 잘 먹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 집에 이게 시그니처라고 그러셨죠. 이제 여러분이 호박 있고요. 고기 아주 잘게 썰었고요. 그리고 파 듬뿍 넣었어요. 사골에는 파를 좀 듬뿍 넣어야지 맛있는데 그 한우 등급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등급이 최고 등급을 사용한다는데. 이 집이 다 예. 보니까 원산지가 다 예. 국내산이에요. 사골, 양지산, 원래 한우, 예. 돼지고기 국내산, 고춧가루, 쌀김치 국내산. 김치도 직접 포천에서 재배하신다고 아까 들어오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호박하고 진짜로 저 이거 먹기 아까워서 어떡하죠? 저 먼저 먹겠습니다. 네. 저 김치, 열무 칼국수 고기 먹냐고 좀 불었을 건데 전혀 불지도 않고요. 이 호박하고 고기하고 칼국수가 와. 사실 그 화려하고 굉장히
뭐야 맛있어 보이는 큰 집들 있잖아요. 광고 많이 하고. 네네. 거기보다는 이런 숨어 있는 고수들이 하는 음식점 감사합니다. 이런 데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평창동 오면 저 꼭 이 집 올래요. 음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음. 그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만드는 분에 맞아요. 그 어떤 손맛. 정성, 손맛, 그 장인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자녀 결혼 아직 자녀 결혼할 때 아직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됐는데 역시 질문을 저는 인생의 맛집 하면서 질문 거꾸로 보았다 보기 처음이에요. 이 직업 정신이 계시셔서. 근데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실 때 네. 먼저 그게 제일 궁금하세요? 결혼할 나이에 있는 자제분이 저분은 있나? 몇 살일까? 네. 결혼했을까? 자녀가 있을까? 근데 거의 틀려요. 왜요? 예? 아무리 그게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오래 300명 했으면 정도면은 잘 맞추실 것 같은데요? 인간에 대해서는 영원히 몰라요. 그래요? 인간에 보통 대해서. 결혼에 이렇게 하면 저도 한 3커플은 중매를 서가지고 이게 만나게 해서 성공했는데 보이던데요.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진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훌라후프도 이기고 막 이 중매도 제가 이기고 저 아무래도 하나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우 대표님 노하우 좀 주세요. 어떤 노하우인지. 그래도 3만 명은 3명하고는 비길 수가 없잖아요. 좀 아까 뭐 훌라후프 제가 이기긴 했는데 0.1%의 그런 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나머지는 노력이고. 노력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미쳐야 이룰 수 있다. 정말 그러니까 미쳐야만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제대로 잘 하려면 네. 꾸준히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다 천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다 천재예요.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할 때는 누구든지 저같이 훌라후프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지만 영원히 이기려면 꾸준히 하는 거.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매도 예. 뭐 3번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예. 해야지 3만 명까지 갈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여기에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갑자기 얹혔어요. 이상형. 근데 사람들이 자기 다 이상형이 있잖아요. 저 네. 젊을 때는 막 키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 좀 학벌은 뭐 어느 정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집안 어느 정도 돈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가 다 보면은 저 꼭대기더라고요. 근데 요즘들도 이상은 그렇게 찾나요? 그러니까 이상형은 배우자를 만날 때 모든 남녀들이 가지는 생각들인데 네. 제가 이상형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2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8년 전이나 지금 계속 이상형과 부딪혀 왔는데 그 이상형이라는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 28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형이 뭔지 모르고 다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도 그러니까 자기의 모르면서? 이상형이 다 몰라요. 그냥 다만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조건하고 이상형은 다르죠. 네, 나는 키가 얼마였으면 좋겠고 직업이 뭐였으면 좋겠고 그거는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의 그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네. 대부분은 그런 게 이상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결혼 세대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상형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봐야죠? 마지막에 세월 지나서 네.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하고 맞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게 하나의 이상형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들 그 이상형의 함정 알고 보면은 TV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거나 이런 데서 꿈을 꾸는 만들어진 거군요, 함정이죠. 다 획일화돼 있잖아요. 어떤 학벌은 이랬으면 좋겠다, 직업은 이랬으면 좋겠다, 돈은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다. 다 이 결혼의 행복하고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건데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거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기준들이 아까 이제 그런 몇 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그게 이제 이상형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28년 만에 얻은 이상형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은 경제적인 만남이기도 하니까 서로 뭐 경제적으로 서로 만나서 좀 잘 통할 수 있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서로 좀 뭐 통할 수 있나, 아니면 속궁합이 맞나,
아니면 뭐 음식궁합 이런 특히 음식 최고의 중요한 건 음식궁합입니다. 이렇게 맞나 이런 네.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한두 가지만 맞으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아. 대부분 안 맞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조건만 보고?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맞춰야 될 네.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가치. 아까 그 외모 남자들 여성의 외모 그리고 예. 뭐 여성들 남성의 어떤 직업 이런 게 이제 아까 그런 실질적으로 내가 고려해야 될 그 결혼 생활에 중요한 거에 우선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게 되죠. 네.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고 획기적인 만남을 주선했던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거 제가 그 뭐 평화 뭐 남북에 대한 그런 일들도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저는 기억나는 게 남북 정상 달목골 거기서 야 어떻게 이런 신기한 생각을 했지? 너무 재미도 있으면서 유쾌하고 이벤트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또 의미도 있는 거 그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30년간 이 만남과 관련된 뉴스에 네. 한 50% 이상은 저희 통해서 나갔었을 것 같은데요. 뭐 헌혈을 하는 헌혈하면서 미팅들. 이성을 예. 만난다든가 아니면 쌍둥이들끼리 만난다든가 네. 또 김장을 하면서 만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사회의 이목을 끌었었는데 지금은 항상 그 반성합니다. 왜요? 이제 사업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왜 본질에 좀 예, 어떤 홍보가 좀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홍보성이 좀 짙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행사를 했고 사회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줬는데 돌이켜 보면 그게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이 주례입니다. 3만 명을 만나게 하고 주선을 했는데 주례가 요즘 좀 들어오신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네. 결혼시킨 자녀들이 이제 결혼 나이가 네네. 되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현실에- 20대에 예. 제가 결혼시켰던 분이 그 자녀가 벌써 이제 28, 27이 되는 네. 거예요. 일부 이제 주례 요청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딱 하나만 얘기해요. 네. 결혼 총량 보존의 법칙이다. 결혼 총량 보존의 법칙. 예, 한 30년을 살아보면 네. 이렇게 사는 저렇게 사는 네.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행복한 게 하나 있고 네. 갈등이 하나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다. 이게 우선순위인데 그리고 나중에 30년, 40년 지나면 똑같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행복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이상형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30년을 산다면 거의 아주 일부 빼고요. 결과는 같아요. 결혼 총량의 법칙이 존재하니까 좀 참고 힘들더라도 잘 살아. 예, 힘들더라도 행복한 날이 올 거다. 살라 이거 하나를 딱 얘기합니다. 지금 결혼하셨나요? 네,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묻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정말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정말 이렇게 짧게 마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우리 얘기하다가 만두 안 먹었어요. 먹읍시다. 이 만두도 이 집에 굉장히 맛있는 뭐 이거 반 접시만 시켰는데 만두 네, 식어서 어떡하죠? 네. 이거 항상 오시면 여기 이거 서비스로 주시는데 근데 만두는 항상 서비스 요 간장 찍어서 드셔도 되고 저는 간장 안 찍고 먹게요. 직접 만드신다고 꼭 먹으라고. 여기 부추도 들어가고요, 고기 들어가고, 두부, 숙주. 아주 맛있는데요. 식었는데 식어도 맛있어요. 저는 오늘 2배로 맛있습니다. 좋은 분하고 먹는 게 그래서 좋은 음식이 뭐냐 좋은 사람하고 먹거나 편안한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희 방송 보셨죠? 예. 다 외우고 계시네요. 인생에서 맛집은 정말 좋은 분하고 먹는 게 최고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인생에서 맛집 이렇게 외치는데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책에서 읽은 한 단락, 이거는 네. 제가 몇십 년째 어떤 이제 거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삶과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부과된 엄숙한 환희이면서 가혹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엄숙한 환희이자 가혹한 형벌이다. 이런 말씀을 매일 이제 생각하는데 네네. 요즘에 와서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면서 네. 제 나름대로의 또 인생은? 뭐라고? 인생은 네. 죽을 때까지 네. 열심히 일하다 네. 죽은 다음에 천년만년 쉬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맛집에서 가장 긴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인생의 맛집 하면 그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김희영의 인생은 맛집. 여러분들이 맛집이 필요하시면요, 저희가 맛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인생은 맛집이죠? 인생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 죽은 다음에 천년만년 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